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필 KB하나은행의 PB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신문에 보면은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 거의 뭐 연 1%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건지 또 어떤 상품의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 한번 그게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DB형이라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DC형이 있고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사실 이 DB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퇴직연금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DB형의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 수익률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DB형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저희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유를 하지 않고 회사가 은행에다 보유를 했다가 퇴직하는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DC형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점이요.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 임금 3개월의 근속연차를 겁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내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연봉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는 유리해요. 사실 DB형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이 손실 부담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하게 됩니다. 작년에 정기예금이 약 2%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B형은 대부분이 정기예금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 2% 초반에 정기예금이 운용이 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수수료가 일단 빠져버리니까 수익률이 좀 낮았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또 주식시장이 좀 또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수익률이 금융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소폭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 수익률은 1% 초반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자가 이제 직접 운용하는 DC형 그런 걸 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좀 있습니까?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퇴직금 나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입금을 해줌으로써 회사는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찾을 수 있냐? 찾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을 해야 찾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 운용자들이 크게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운용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이 DC형이라고 하시면 DC형이 가입된 금융기관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금융기관들도 핸드폰 모바일로 이 퇴직연금을 전부 다 상품을 운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기 안정성을 강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안정성이 강화되어 있지만 정기예금 대비 플러스 조금 알파 나오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그런 상품을 하시던지 아니면 금융시장에 맞게 일부 위험자산을 섞으셔서 운용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DC형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또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DB형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내가 DC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그 바꿔주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바꿉니다. 회사의 방침이 회사의 방침이 예를 들어 DB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수 노조하고 협의를 돼버리면 협의가 되면 일정 연차 이상인 경우에는 DC형으로 바꾸고 왜냐하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DC형보다 DB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그 연금 저축하고 좀 다른 점이 뭡니까? 추가 뭐 적립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크게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돈을 내서 나의 노후를 더
애드하는 부분을 사적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죠. 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퇴직연금의 개인형 IRP라는 제도가 있고요. 연금저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연간 납입 한도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10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만 55세서부터 그동안 적립한 것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700만 원이라는 게 두 개 합쳐서 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한 상품은 맥스가 있어요.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그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300만 원까지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연금저축을 먼저 납입을 하고 거기 소득공제 한도에 다 다다르면 그걸 나중에 퇴직연금 IRP에 넣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다 세액공제가 되지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00% 사적연금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지 절차가 굉장히 좀 간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부터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납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대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13.2%를 나중에 연말정산하면서 근로자의 경우에 돌려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금을 매년 넣어서 연 3%짜리 4%짜리 막 적금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내가 당장은 찾을 수는 없어도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하지만 내가 넣은 금액에 바로 1년에 한 번씩 13.2%를 내가 낼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가더라도 13.2%짜리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꽤 괜찮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